난 좀 더 대형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나는 기다려도 좋다. 정말 싼 기업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투자버튼의 오경식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급등했던 또는 주목받았던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또 우리가 과거에 봤던 섹터들, 기업들, 또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기업들, 이런 섹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라 팔라 라고 하기보다는 이 투자에 있어서 이런 포인트도 있다, 이런 관점도 있다 라는 거를 함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투자라는 것이 항상 어렵습니다. 비중 조절에 있어서도 또 이 각자만의 판단이 있고,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오경식을 따라가면 나쁘지 않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투자에 있어서는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00포인트 찍는다 어쩐다 하면서 했다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 막판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현대차 등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경계 심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도로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좀 주목했던 뉴스는 당연히도 이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정부에서 코스닥 3000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서 한번 올려보자, 코스닥 지수를 3000 만들어보자 라고 내용을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STO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STO를 별도로 거래소를 만든다,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스닥에 실제로 수혜가 되는 건가? 이것과 코스닥 3000 만드는 게 어떤 부분에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약간 하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이걸 통해서 새로운 법이나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코스닥 3000을 만드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나온 뉴스 내용으로 봐서는 무형 자산에 관련된 기업이 코스닥에 많기 때문에 ICO 같은 걸 하게 되겠다라는 내용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이런 IP를 들고 있는 종목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ICO를 하고, 그 ICO를 하면 이제 무형의 가치가 이제 시장 가치로 판단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코스닥의 어떤 PBR을 올려보겠다라는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28일 날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한번 우리가 트래킹을 해보면 좋을 것 같겠고, 덕분에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했던 종목들 모두 대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었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대부분이 작년 6월 달이었죠. 작년 6월 달에 급등을 하고 나서 마땅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하락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스닥 3000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가 1000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최소 2배씩은 올라야지 200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사실 오늘 상승은 2000을 가기 위해서 나타나는 상승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약간 테마성이 강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결제 관련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팩트 파이낸셜이라든지 NHN, KCP, 다날, 이런 애들이 사실 결제를 대행해주는 애들이고, 이런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게 도입이 된다면 이제 결제를 실제 그 카드 말고도 이런 원화 스테이블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 결제량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있었겠죠. 또 NHN, KCP나 다날,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던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도 실적치만 보면 사실 지금의 시총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또 NHN, KCP 같은 경우에도 27년 실적이 7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럼 현재 시총 7천억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한 10배, 멀티플 10배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싼 편은 아니고요. 따라서 오늘 이 양봉 이후에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28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8일 전으로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형태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또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이 정책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오늘 첫 양봉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잡고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장주들, 대형주들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대형주가 바로 카카오페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사용자가 거의 2,000명, 3,000만 명이 넘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카카오가 만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면 당연히 수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카카오페이도 역시나 그런 이유 때문에 직전에 거의 한 2만 원에서 5배 정도 오르고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실제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카카오페이의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고 보긴 쉽지는 않아요. 뭐 과거에 리포트도 나왔지만 뭐 지금보다 뭐 한 10%에서 20% 정도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수준일 텐데, 물론 그 수준만으로도 실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승을 크게 나와줬다 라고 볼 수 있고, 대형주를 만약에 노리신다면 당연히 카카오페이를 보셔야 되겠다. 다음으로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코인 거래소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두나무가 이번에 네이버에 이제 합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두나무의 지분을 들고 있는 당연히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우리기술투자라든지 하나투자증권도 상승을 했어요. 미래에셋증권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를 이제 가장 저는 포텐셜은 제일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대략 15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스닥을 가게 되면은 이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가치가 한 30조, 40조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을 8%를 들고 있고요. 합병을 하더라도 이 8%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15조 가치만 해도 1.2조고 만약에 40조까지 가게 된다면 대략 한 3조 정도의 밸류를 받게 된다는 거겠죠. 지분 가치가요. 그리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권에 필요한 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를 가능하다는 점도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현금을 들고 있는 거랑 똑같고,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서 6천억까지 떨어졌습니다. 현금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한 5천억 정도로 빠진 거잖아요. 이게 두나무가 바로 나스닥으로 안 간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빠진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합병 가치인 1.2조에서 3조까지를 봤을 때 지금 시총 6천억은 너무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방은 저는 더 이상 빠지긴 쉽지 않은 가격이다. 오히려 이제 상방의 가치만 남아있다. 상승을 계속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래에셋증권을 볼 것 같아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스페이스X 기업 가치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략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지금 이게 스페이스X가 대략 한 2,200조 정도로 상장을 할 건데요. 그러면 원래 투자했던 거 한 10배에서 12배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스페이스X 가치만 해도 2조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네이버 파이낸셜 합병 가치로 한 2조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의 본업 가치 빼고도 스페이스X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가 4조 정도를 들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미래에셋 증권의 시총이 20조 정도 되는데요. 그냥 이런 지분 가치만 빼더라도 미래에셋 증권이 올해 내년에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 한 1.9조에서 1.7조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증시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업사이드가. 그러면 대략 영업이익 2조 정도를 번다 치면 사실 지금 20조에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이 2조 빼고 또 스페이스X 같이 2조 빼면은 16조 남잖아요. 16조인데 1년에 한 2조 정도씩 번다 치면은 멀티플이 한 8 정도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 물론 증권업이라는 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보통 한 10 정도 받는데 성숙한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뭐 최소 우리가 25조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역시나 요거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을 본다면, 난 좀 더 대형주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래에셋 증권, 나는 기다려도 좋다, 정말 싼 기업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분 가치만 해도 지금 시총을 뛰어넘는 우리기술투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뭐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서 요 내용을 좀 볼 것 같아요.
그 삼성에서 이제 테일러 팹에다가 테슬라의 전용칩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보고 있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 중에 HPSP 이런 것들 지금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솔브레인 상승 돌파 나오고 지금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기업에서 DSP,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파이브라든지 또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을 보면 좋겠고, 사실 이 디자인 하우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디자인 하우스가 설계도를 만들어주는 업체들인데, 이게 하는 일이 되게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이기도 하고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되게 높은 비즈니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이 삼성전자가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파운드리 부분인데요. 이 파운드리 부분을 테슬라가 좀 메꿔주고, 그리고 테슬라의 AI 칩을 잘 만들어내면 여러 나라에서 이 삼성 파운드리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디자인 하우스들의 밸류들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온칩스나 세미파이브, 이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를 볼 수 있겠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월봉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로 보지 마시고요. 왜냐면 파운드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테일러 팹이 이제 양산을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되는 거는 저는 이제 상반기 지나서라고 보겠고, 그러면 지금 월봉 흐름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향을 하다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의 가치가 딱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을 쏴줄 수 있다라는 것. 다른 기업들도 똑같아요.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바로 찍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지금 월봉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월봉이기 때문에 내가 조급하게 들어가면 안 되고 천천히 긴 호흡으로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뭐 세미파이브는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2월에 상장을 했고요. 1월달 지나가게 되면 이제 오버행에 이제 다 빠져나가겠죠. 1개월 차.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버행 이슈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이런 기업들 전고점까지 한번 보실 만하다. 당연히 호흡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종목으로는 이제 EUV 장비들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EUV 장비들로 갖다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SNS텍.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요. 실적은 항상 좋습니다. 실적은 항상 좋은데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도 높은 편에 속하고요. 추세는 굉장히 좋은 상태, 실적 좋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 29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를 좀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뭐 FST 이런 종목도 이제 삼성전자 EUV 펠리클 장비 들어간다고 해서 어제 급등 나오고 오늘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이 테일러 팹에 들어가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EUV 장비들을 대거 들어갈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FST도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연히 이것도 이제 29일이 좀 중요한 날이에요. 이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얼만큼 높여줄 수 있냐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 갈지를 이제 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우리가 봤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솔브레인을 좀 볼 것 같아요. 솔브레인은 지금 굉장히 저점 올려가면서 삼각수렴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한번 보여줬고요. 당연히 이 기업도 29일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동반되는 기업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서 접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자, 그리고 원전주 관련돼서 오늘 원전주 나쁘진 않았어요. 원전주 나쁘지 않아서 뭐 현대건설 같은 거는 장중에 뭐 15%까지 올랐는데, 요게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패시브 수급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한국전력이 좀 빠졌는데 제가 이 내용 한번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는데 사실 조금 오해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JP 모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한국전력은
원전 관련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썼는데, 정확히 말하면 EPC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EPC가.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한전 기술이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계만 해주든지 아니면 짓고 그냥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총괄 책임자로서 운영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원전 건설이 좀 늦어지거나 금융비용이라든지 한전이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했었고, 과거에 바라카 원전 같은 데서 이제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손실을 봤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원전들에 대해서 약간 저가수주가 될 수도 있고, 뭐 공기가 늦어지면은 한전이 독박 써야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썼는데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원전주가 아니다가 아니고 원전주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변동성이 큰 원전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하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포텐셜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이게 이제 원전 얘가 수주받는, 한국전력이 수주받는 원전들이 다 늦어지거나 또 얘가 금융비용을 막 뒤집어 써야 되는 거를 약간 가정하고 쓴 글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과하게 빠지게 된다면, 원전을 하게 됐을 때 이 우리나라의 독점적 지위는 그래도 한국전력이지 않습니까? 과도한 구간에서는 저는 저가 매수를 좀 접근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 다음으로 좀 우리가 관심 가져볼 기업으로는요, 이 종목들이 좀 약간 눈에 띄어요. 이 두산퓨어셀이나 또는 우리 아모센스,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요.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료 전지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블룸에너지라고 하죠.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연료 전지 업체의 어떻게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블룸에너지의 차트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승하고 쌍바닥 상승하고 약간 눌려져 있는데, 블룸에너지나 이런 연료 전지의 장점은 원전이 짓는 데까지 최소 4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도 걸리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바로 넣어요. 그리고 대기업,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옆에다 지어서 바로 전력을 넣어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온사이트 전력이라는 건데, 그거가 이제 블룸에너지가 이거에 대한 수혜주로 곽강을 받게 됐고, 원전이 빠르게 지어질 수도 없고 신재생산이 너무 간헐적이고, 이렇게 봤을 때 또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싸거나 바로 넣어줄 수 있는데, 이제 요거는 약간 또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블룸에너지가 올라갔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당연히 이제 두산퓨어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퓨어셀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 개선도 있겠지만 이 온사이트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테마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전주가 올라가면서 원전주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하면서 이제 부각이 될 확률을 좀 보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바닥 만들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손절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명확해진다는 거겠죠. 쌍바닥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기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리포트 나왔던 기업 중에서는 이제 아모센스라는 기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모센스가 이제 블룸에너지에다가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시총이 좀 작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치를 봤을 때 지금 이 실적치보다는 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이제 과거의 예측치고,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봤을 때는 이것보다 더 잘 나오는 걸 보는데, 그냥 이 실적치 기준으로 해도 지금 한 13배 정도 받고 있는데, 이 실적치가 제가 알기로 한 1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보면 지금 한 8에서 9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지금 거래 대금이 작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 주체가 누구다? 이제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 본인들이 리포트를 쓰면서 주가를 땡기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가볍게 그냥 소액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 왜냐면 실적이 동반되고 기관이 땡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소액으로 그냥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약간 산만했어요. 산만했다기보다는 순환매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물론 맨 나중에는 STO로 갔다 끝났지만, 뭐 로봇주들이 약간 투매도 나오기도 하고, 또 원전주들이 올랐다 빠지기도 하고,
또 2차 전지들도 올랐다 빠지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코스닥 2000을 가기 위해서는, 코스닥 2000, 3000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섹터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쉽게 2000, 3000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 섹터 하나만 가지고 2000, 3000을 만들 수가 없고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야 되겠고, 로봇주들도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은 2000, 3000을 위해서는 뭐 하반기에 다시 오른다든지, 또 2차 전지가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오른다든지 하면서 계속 순환매를 하는데 결국 지수는 레벨업이 되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게 제가 보는 포인트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첫 양봉이 뜬 종목들이나 또는 바닥권을 기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칩이라는 종목,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닥권에서 돌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돌고 있는 종목이고, 이게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주인 거 알고 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 쉽게 그냥 조금만 꺾인다고 해서 손절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서 접근한다고 하면, 이 코스닥 2000, 3000이라는 게 이런 개별주들은 거의 한 두세 배씩 오르는 거고, 대형주들도 거의 한 뭐 삼성전자 보셨잖아요. 뭐 100%까지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좀 긴 호흡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실적 발표일인 29일 이 전후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증시를 조정을 받을 때 이게 끝났다라고 보다는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이때를 위해서 약간의 그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겠고요. 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만, 그러니까 다 팔면 안 됩니다. 다 팔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고 증시가 바로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종목 비중을 너무 풀어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여유를 남겨두시되, 이제 너무 다 정리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정 관련돼서 과거에 예측했던 우리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면요, 과거에 이 코스피가 만들어지고 나서 85년도부터 89년까지 거의 한 8배가 올랐어요. 8배가. 그 구간에서도 조정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번 랠리가 이때와 유사한 랠리다. 왜냐면 정부도 그렇고 뭔가 코스피 그동안은 사실 증시 부양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만 했었었는데, 뭔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서 증시 부양을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을 때 어떻게 됐죠? 이 조정 때, 조정 길어봐야 3달이거든요. 이럴 때는 뭐 한 달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조정에서 그 다음 랠리를 즐길 수 있는 큰 기회가 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유튜브 게시글이나 제 무료 채널에 올려드릴 거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 다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고,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뉴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뉴스에 대한 해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채널에서는 그런 해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구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튜브 저희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뭐 댓글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버튼의 오경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